여성의 욕망, 그 가장 깊은 곳에는 불안한 남성이라면 감히 마주할 용기조차 내지 못할 진실이 묻혀 있습니다. 여성들이 침묵 속에서 간절히 원하지만 결코 입 밖으로 내어 고백하지 않는 특정한 남성상이 존재합니다. 이를 인정하는 순간 그녀들이 사회적으로 학습하고 연기해온 올바른 여성이라는 이미지가 무너져 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류는 남자가 흠잡을 데 없이 친절하고 세심하며 예측 가능한 것이 욕망을 깨우는 자연스러운 길이라고 믿을 때 시작됩니다. 그는 어떠한 마찰이나 경계 혹은 자기 주장에 그림자조차 지워버린 채 완벽한 감정적 파트너가 되려 노력합니다. 답장은 빠르게 하고 모든 것에 동의하며 그녀의 기분에 맞추기 위해 자신의 리듬을 포기하고 너무나 깊게 적응한 나머지 자기 자신의 형태마저 잃어버립니다. 그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녀의 눈에 이런 행동은 성숙함이 아니라 긴장감의 부재로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이것을 감정적 중립 상태, 즉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어떤 임팩트도 없으며 따라서 어떤 욕망도 생겨나지 않는 정적인 공간으로 해석합니다. 냉정하거나 강해 보일까봐 두려워하는 그의 공포는 그를 더욱 위험한 영역으로 밀어넣습니다. 바로 선함으로 위장된 수동성입니다. 그는 자신의 안전함을 구축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무의미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는 아무런 움직임도 유발하지 않기에 그 누구도 갈망하지 않는 안전한 항구가 되어버립니다. 편안한 선택지로 보일 수는 있어도 아드레날린과 흥미, 호기심을 자극하는 남자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지점부터는 그가 아무리 완벽해지려 노력해도 이미 매력의 중심을 잃은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이 섬세함의 껍질 아래에는 여전히 조용하고 무자비하게 작동하는 생물학적 메커니즘이 존재합니다. 여성은 남성에게 복종하는 것을 찾도록 프로그래밍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힘, 명확성, 그리고 결단력에 끌립니다. 이것은 현대적인 의견이 아니라 문서화된 진화적 구조입니다. 데이비드 버스는 연구를 통해 여성의 선호도가 문화와 시대를 초월하여 반복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안정된 지배력, 정서적 안정성, 리더십 능력, 이것은 맹목적인 공격성이 아니라 단단함을 의미합니다. 마찰을 피하기 위해 당신만의 방향성을 죽이고 그녀가 욕망하는 본능과 정반대로 행동할 때 불편함을 주지 않으려는 당신의 두려움은 그녀를 잔인한 역설 앞에 세우게 됩니다. 그녀는 당신의 친절함에는 고마워하지만 그 친절함에서 매력을 느끼지는 못합니다. 당신을 인간적으로 좋아할 수는 있어도 남자로 욕망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남자에게 가장 깊은 고통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잘하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중요한 모든 부분에서 양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여성은 필요할 때 기꺼이 불쾌함을 감수하는 남자를 깊이 존경합니다. 자신의 말을 지키고 경계를 설정하며 애정을 얻기 위해 자신의 가치관을 협상하지 않는 남자 말입니다. 이것은 칭찬받고 갈등을 피하도록 훈련받은 착한 소년의 대본과 반대되기에 비도덕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갈등의 부재는 나약함을 전달합니다. 반대로 단호함은 리더십을 전달합니다. 그 차이는 실로 잔혹할 만큼 큽니다. 긴장을 회피하는 남자는 주무르기 쉬운 존재로 여겨지며 이는 남녀 사이에 극성을 죽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고수하는 남자는 단단한 존재로 여겨지며 이는 욕망에 불을 붙입니다. 그녀는 감정적 적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기둥을 찾고 있으며 기둥은 불편함의 첫 징후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과학 또한 이 패턴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이스트민과 핑켈이 주도한 스피드 데이트 연구에 따르면 여성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호감을 사려는 남자가 아니라 자신감 있고 주도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남자에게 더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유혹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 존재감입니다. 주도적인 남자는 선택, 힘, 그리고 방향성에 대한
본능적인 감각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심리적 에로티시즘이라 부르는 것, 즉 차분함, 여과 능력, 그리고 확고함을 유지하는 능력의 결합입니다. 남자가 기준을 보여줄 때 긴장이 생성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 무관심이 생성됩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단순한 방식으로 실천됩니다. 이것은 연기도, 조작도, 연출된 냉정함도 아닙니다. 그저 그녀의 반응이 두려워서 자신의 의견을 바꾸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당신의 한계를 넘는 일에는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관심이 무료인 것처럼 모든 메시지에 즉각 답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녀가 감정적으로 흔들릴 때조차 당신만의 감정적 리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도덕적인 것은 오직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그 내부의 축을 재조정할 때 그녀의 마음속에서 당신의 가치는 조용히 상승합니다. 인식이 바뀌고 대우가 바뀌며 욕망이 다시 타오릅니다. 마침내 그녀가 잃는 것을 두려워하여 빚어진 반사체가 아니라 진짜 남자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녀의 감정적 편안함에 완벽하게 맞춰진 친절하고 예측 가능한 남자가 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정작 그녀의 본능은 전혀 다른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바로 지루함입니다. 이 지루함은 당신의 노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서 그 어떤 맥박도 긴장감도 확고한 위치도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까다롭게 선택하는 남자에게 선택받는 여성의 즐거움. 많은 남성들의 몰락은 최소한의 매력을 가진 어떤 여성이라도 마치 희귀한 존재인 것처럼 대우할 때 시작됩니다. 그것은 거의 자동적입니다. 그녀가 약간의 관심, 약간의 매력, 약간의 인정을 보여주기만 하면 그는 즉시 그녀를 감정적 재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최상급의 관심을 바칩니다. 너무 빨리 반응하고 너무 일찍 칭찬하며 관찰하기도 전에 깊이 관여합니다. 이러한 과장된 가용성의 모든 제스처는 그가 숨기려 하는 무언가를 드러냅니다. 바로 그 자신의 내면적 결핍입니다. 남자가 요청받기도 전에 가치를 제공할 때 그는 자신에게 선택권이 없고 경쟁력이 없으며 걸러낼 만큼 스스로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소통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가 느낄 정복감을 파괴합니다. 아무나 선택하는 남자에게 선택받았다고 해서 특별함을 느끼는 여성은 없습니다. 모든 여자가 특별하다면 그 누구도 특별하지 않은 것입니다. 인간 행동을 조용히 지배하는 심리적 원칙이 있습니다. 희소성은 가치를 만듭니다. 로버트 치알디니는 이를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이 현상은 소비 맥락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서도 반복됩니다. 희귀한 것은 갈망의 대상이 되고 얻기 어려운 것은 기억에 남습니다. 남자가 선별적일 때, 쉽게 감동받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해질 때 여성의 마음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녀는 이것을 오만함이 아니라 가치로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여러 선택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특정 여성을 선택할 때 그녀의 자존감은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녀가 받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인정이 됩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연구들은 우리가 까다롭거나 희소하거나 요구가 많은 사람이나 제품에서 더 많은 가치를 인식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동일한 메커니즘이 여성의 욕망에서도 작동합니다. 그가 선별적이라면 그녀는 자신이 예외적인 존재라고 느낍니다. 그가 지나치게 이용 가능하다면 그녀는 그것을 결핍으로 해석합니다. 평범한 남자와 매력적인 남자를 가르는 대조가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아름다움을 관심의 자동 통행권으로 해석하며 부스러기를 쫓아다니는 동안 냉철하게 선별적인 남자는 다른 논리로 움직입니다. 그는 아름다움을 감상하지만 그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반응하기보다 관찰합니다. 내어주기보다 걸러냅니다. 여성이 그의 세계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예쁜 얼굴과 텅 빈 대화 이상의 무언가를 가져와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만듭니다. 이 행동은 남자가 여성의 어떤 부스럭이라도 감사해야 한다는 사회적 조건화에 도전하기 때문에 언뜻 비도덕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이것은 욕망이 필요로 하는 바로 그것, 즉 베타성을 활성화합니다. 드라마를 용납하지 않고 감정 게임에 보상하지 않으며 공짜 관심을 제공하지 않는 남자는 그녀가 스스로를 위치시키고 보여주고 드러내야 하는 환경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이 긴장을 만들고 긴장이 욕망을 만듭니다. 과학은 이 본능을 명확히 확인해 줍니다. 2022년 코넬 대학교에서 진행된 연구는 선택지가 많은 시나리오에서 사람들이 광범위하게 이용 가능한 사람보다 까다로운 사람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경향이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환경이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할수록 적게 선택하는 사람의 힘은 더욱 강력해집니다. 이것은 남녀 간의 역학관계에 완벽하게 적용됩니다. 그녀는 기준이 있는 남자를 소중히 여기고 아무 것이나 받아들이지 않는 남자를 존경하며 소수의 사람만이 충족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진 남자에게 흥미를 느낍니다. 그가 닿을 수 없어서가 아니라 의도적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 선별적이라는 것은 오만함이 아니라 명확성이며 정서적 성숙함입니다.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외로움 때문에 예외를 두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의 관심이 마치 자동인 것처럼 그녀가 보내는 모든 것에 즉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여를 제공하기 전에 행동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드라마, 불일치, 상호성의 부족을 걸러내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들은 당신 곁에 있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할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동할 때 당신은 조용한 가치를 창조합니다. 당신이 아무 여성의 인정이나 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당신은 호환성, 상호성, 그리고 정렬된 에너지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포지셔닝은 상호작용을 일방적인 추격이 아니라 상호 선택으로 전환시키기에 그녀의 욕망을 재조정합니다. 그리고 모든 여성은 마음 깊은 곳에서 당신이 여러 명을 가질 수 있는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성들이 결코 소리내어 고백하지 않는 감정적 쾌락을 깨우는 것은 바로 이런 유형의 남자입니다. 바로 그 지점, 당신이 바람직한 남자로 보이려 애쓰는 그 순간이 남성으로서의 매력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당신을 파괴하는 것은 거절 그 자체가 아닙니다. 마찰 없이, 경계 없이, 그리고 확고한 지배력 없이 오직 비위만 맞추는 것이 욕망을 깨울 수 있다고 믿는 그 순진함이 당신을 망치고 있습니다. 남자가 유혹의 표면은 이해했으나 여전히 같은 결과에 갇혀 있음을 깨닫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론을 파악하고 매력의 논리를 이해하고 여성의 패턴을 인식하지만 그 지식을 행동으로 전환하지 못합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알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수의 남성만이 접근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등장합니다. 이론을 존재감으로, 지식을 힘으로, 인식을 자석 같은 매력으로 바꾸는 내부 구조 말입니다. 유혹의 코드는 바로 그 전환점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동기부여 강의가 아닙니다. 뻔한 멘트 모음집도 메시지 매뉴얼도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 심리학, 진화 심리학, 그리고 현대사회 역학에 기반을 둔 시스템으로 당신이 어떤 여성 앞에서든 자신을 위치시키는 방식을 재프로그래밍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볼 때 느끼는 그 감정을 방법, 방향, 그리고 전략적 행동으로 변환합니다. 여기서 당신은 보이지 않는 신호를 읽고 테스트를 해독하고 자신의 감정톤을 조절하며 평범한 남자와 욕망의 대상을 구분짓는 건강한 긴장감을 조성하는 법을 배웁니다. 지금 당신이 듣고 있는 내용의 대부분은 단지 표면일 뿐이며 살짝 열린 문틈일 뿐입니다. 코드 내부의 모든 것은 구조화되고 심화되며 적용 가능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흔한 내용이 아닌 성숙함과 책임감이 요구되는 고급 기술들입니다. 당신의 인생에 들어오는 어떤 여성과의 권력 역학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도구들입니다. 당신의 존재감, 눈빛, 에너지, 그리고 상호작용을 이끄는 능력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이것이
논리적인 길입니다. 링크는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다음 요점으로 돌아가 봅시다. 왜냐하면 바로 이곳이 대부분의 남성들이 자신도 모르게 무너지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당신은 여성의 취약함과 남성의 내면적 힘 사이에 위험한 게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욕망이 진정으로 시작되는 곳, 여성의 취약성과 남성의 힘 사이에 위험한 게임 말입니다. 관계에는 많은 남성들이 축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침묵의 순간이 존재합니다. 바로 여성이 연약함, 트라우마, 불안 또는 감정적 위기를 드러낼 때입니다. 감정적으로 굶주린 남자가 연민을 굴복과 혼동하는 그 순간, 그는 경계를 포기하고 그녀를 압박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성격을 재조정하며 평소라면 용납하지 않았을 행동을 받아들이고 하루 24시간 대기하는 심리치료사로 변해버립니다. 그는 이것이 성숙함을 보여준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그의 감정적 척추가 부실하다는 것만 증명할 뿐입니다. 그의 연민은 힘이 아니라 붕괴가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구하려다 자기 자신마저 잃어버리는 남자를 존경하는 여성은 없습니다. 진짜 역학은 더 깊습니다. 여성성은 확고하고 현재에 집중하며 감정적으로 안정된 남성성을 만날 때 확장되고 이완됩니다. 이것은 데이비드 데이터와 같은 사상가들이 설명한 근본적인 극성입니다. 여성은 자신의 감정과 함께 녹아내리는 남자가 아니라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으면서 그녀의 감정을 받아줄 수 있는 남자를 찾습니다. 미시간 대학교의 연구들은 남성의 정서적 안정성이 관계에서의 안정감과 매력을 극적으로 증가시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성의 욕망의 우주에서 안전은 편안함이 아니라 기준점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그녀의 감정, 폭풍 앞에서 내부로부터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더 불편하지만 똑같이 진실인 것이 있습니다. 그녀는 악이나 조작이 아니라 본능에 의해 당신을 시험합니다. 여성의 감정적 테스트는 그녀 곁에 있는 남자가 관계의 심리적 무게를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고대의 방식입니다. 그것은 침묵 속에서 묻습니다.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가? 내가 압박하면 부러지는가? 내가 흔들리면 통제력을 잃는가? 그녀가 절대 인정하지 않을 비도덕적 욕망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적 시나리오가 당신을 휩쓸어가려 할 때조차 당신이 온전하게 남아있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버텨낼 때 그녀는 존경심을 느낍니다. 당신이 무너질 때 그녀는 중심을 잃습니다. 과학은 이 논리를 명확히 뒷받침합니다. 로체스터 대학교의 관계 연구에 따르면 감정적으로 안정되고 일관되며 단호한 파트너는 장기적으로 더 높은 만족감, 안전감, 그리고 매력을 생성합니다. 당신은 올바른 남자, 감정적으로 늘 헌신하는 좋은 사람, 불편함을 주지 않고 소란을 피우지 않으며 자신의 리듬을 강요하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녀의 욕망은 수동적인 토양 위에서는 절대로 꽃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욕망은 대조가 필요하고 중심축이 필요하며 그녀에게가 아니라 인정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자기 자신의 공포에게 아니오라고 말할 용기가 있는 남자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이 진실의 가장 어려운 측면을 보완합니다. 받아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지탱해야 합니다.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녀가 길을 잃을 때조차 당신은 자신의 방향을 유지해야 합니다. 단단함과 포용력의 조화야말로 시간이 지나도 닳지 않는 종류의 매력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이론이 아닌 연습을 필요로 합니다. 그녀가 감정적으로 당신을 시험할 때 당신의 목소리 톤은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드라마를 증폭시키지 않고 반응적으로 변하지 않으며 그녀의 감정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공격적이지 않지만 존재 자체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서 당신의 경계를 재확인합니다. 경청하되 당신의 존엄성을 침범하는 아무 행동이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해한다는 것을 보여주되 굽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당신에게서 바라는 힘입니다. 통제하거나 지배하는 힘이 아니라 온전하게 남아있는 힘입니다. 여성의 욕망이 기대는 곳은 바로 그 견고함입니다. 평범한 남자를 감정적 기준점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그 자질입니다. 그녀가 무시할 수 없는 종류의 존재감을 만드는 것은 바로 그 단호함입니다. 결론, 비도덕적 비밀은 그녀가 매수될 수 없는 남자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남는 진실은 단순하고 날 것이며 깊이 불편합니다. 사회적으로 비도덕적으로 보이는 것이야말로 욕망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길들여지기를 거부하고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지 않으며 애정을 대가로 자신의 존엄성을 협상하지 않는 남자, 바로 그 남자를 여성의 본능은 가치 있다고 인식합니다. 그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감정의 하인이 아니라 관심이나 몸 혹은 인정으로 매수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지점에서 남성성은 원래의 구조를 되찾습니다. 로버트 그린은 권력을 외부 상황을 통제하기 이전에 자신의 에너지를 통제하는 능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강력한 남자가 강해 보이기 위해 힘을 과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그저 자신을 내어주지 않을 뿐입니다. 그는 자신의 초점, 한계, 리듬, 반응을 통제합니다. 시험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감정 게임에 말려들지 않으며 관심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의 존재를 자석처럼 만드는 것은 바로 이 독립성입니다. 여성이 자신의 행동을 그에게 맞추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자율성입니다. 반대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을 관찰해보면 구조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척추 없는 착한 남자 역할을 벌이는 남자는 매력에 필요한 긴장감을 되찾습니다. 선별적인 남자는 그녀가 선택받기를 갈망하는 심리적 장을 만듭니다. 그녀의 취약함 앞에서 힘을 유지하는 남자는 존경과 헌신, 그리고 경탄을 활성화합니다. 이 세 기둥은 그녀가 결코 소리내어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여성 욕망의 핵심을 형성합니다. 그녀의 몸이 말하고 그녀의 선택이 말하며 그녀가 다른 남자들을 대하는 방식이 더 크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태도를 체화할 때 당신 주변의 공기에서 무언가가 변합니다. 쫓아다니고 관심을 구걸하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애쓰는 삶을 멈추게 됩니다. 당신은 상호작용의 축이 됩니다. 모든 것은 당신의 결핍이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당신은 배운 낭만적 도덕성이 여성의 욕망을 지배하는 본능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매력을 깨우는 것은 완벽한 남자가 아니라 완성된 남자입니다. 그녀는 결코 말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모든 행동은 이 진실을 확인시켜줍니다. 마지막 제안, 코드로 들어가는 문. 이제 당신은 여성 욕망의 진정한 구조를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원칙을 배웠고 패턴을 보았으며 유혹의 내부 메커니즘 일부에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정보가 아니라 이 법칙들을 전략적이고 은밀하며 정확하게 적용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방법론을 요구하고 내부 아키텍처를 요구하며 시스템을 요구합니다. 유혹의 코드는 정확히 이것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평범한 남자를 말과 몸짓, 침묵과 긴장 사이에서 일어나는 보이지 않는 게임을 지배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운이나 그녀의 기분 혹은 준비된 멘트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도록 실제 심리학, 진화 역학, 그리고 정교하게 조정된 바디랭귀지를 결합한 훈련입니다. 진화 심리학의 거장 데이비드 버스는 그의 연구를 통해 다양한 문화권의 여성들이 지나친 친절함보다 자신감, 사회적 지위, 그리고 안정된 지배력을 일관되게 더 가치 있게 여긴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것은 여성들이 폭군적인 통제나 맹목적인 공격성을 원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몸을 굽히는 남자가 아니라 내면의 구조를 확실히 갖춘 남자에게
반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코드 안에서 당신은 단순한 흥미가 아닌 자석 같은 매력을, 단순한 호감이 아닌 긴장감을, 단순한 존재감이 아닌 존경을 만드는 법을 배웁니다. 이것은 흩어져 있는 영상들에는 존재하지 않는 메커니즘, 즉 당신을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드는 내부 재건의 방법론을 제공합니다. 정서적 성숙이 요구되기에 체계적이고 책임감 있게 전수되는 고급 기술들입니다. 당신이 어떤 여성에게 인식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기에 인터넷에 공개적으로 떠돌지 않는 도구들입니다. 이것은 다음 레벨입니다. 자신을 지배하고 주변 환경에 조용히 영향을 미치기를 원하는 남성들의 영역입니다. 링크는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그 문을 넘어서면 왜 그토록 소수의 남성만이 이 수준에 도달하는지, 그리고 도달한 이들은 왜 결코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가지 않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보너스, 당신의 가치를 조용히 높이는 3가지 행동 리스트. 첫째, 오늘 보통이라면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예스라고 말했을 상황을 하나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이번에는 차분하게 노라고 말하십시오. 침묵의 단호함은 당신의 가치를 재조정합니다. 둘째, 당신의 존재감을 깎아먹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관심으로 보상해 주었던 여성의 행동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십시오. 당신의 에너지는 필터입니다. 셋째, 사회적 관계, 환경, 대화, 습관 중 즉시 수준을 높일 내부 기준 하나를 결정하십시오. 기준이 올라가면 당신의 아우라가 변하고 자세가 변하며 인식이 변합니다. 이 3가지 움직임은 작아 보이지만 유혹의 코드가 형성하도록 돕는 남성 마인드셋의 시작입니다. 매수되지 않고 굽히지 않으며 남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는 남자, 리드하는 남자, 선택하기 때문에 선택받는 남자, 그녀가 절대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그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꿰뚫어보는 남자, 바로 그 남자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도덕적이라는 것은 무례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포지셔닝, 즉 위치 선정입니다. 폭군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하인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녀의 인생 한켠에 자리 잡기 위해 애걸복걸하며 애정의 부스러기로 연명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영상은 당신이 가정에서, 학교에서, 인터넷에서 혹은 실패한 관계들 속에서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존재합니다. 여성의 욕망을 실제로 작동시키는 것은 사회가 당신에게 강요한 올바른 행동 양식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매력 회로는 사회적 도덕성이 아니라 그녀의 신체가 힘이라고 인식하는 것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절대 이 메커니즘을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인정한다는 것은 착한 남자가 결국 승리한다는 달콤한 이야기가 사실은 편안한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시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당신은 낭만적인 조언이나 동기부여가 되는 이야기 혹은 달콤한 위로의 말을 듣지 못할 것입니다. 대신 당신은 왜 당신의 예측 가능한 행동이 매력을 죽이는지, 왜 남을 기쁘게 하려는 당신의 욕구가 그녀의 욕망을 질식시키는지, 그리고 당신이 알게 모르게 넘겨버린 감정의 주도권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절대 입 밖으로 내지 않을 감정의 게임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싶다면 당신은 올바른 곳에 왔습니다. 지금부터 이 영상의 매분 매초는 당신이 평생 짊어지고 왔던 거짓말들을 하나씩 해체할 것입니다. 여기서 날 것 그대로의 진실이 시작됩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았던 이야기, 당신이 처음부터 되었어야 했던 남자, 바로 도덕적으로 올바른 오류가 여성의 욕망을 잃게 만든다는 사실이 시작됩니다.